제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추가로 찍고 있는데요. 보여드릴 동작은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모든 동작은 아니에요. 모든 동작은 아니고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동작 몇 가지를 우선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뒤쪽 허리 근육이나 고관절이 조금 부드럽게 풀린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더 있거든요. 그거는 우선 보여드린 동작을 하시고 계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또 나중에 도움이 되셨다 하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벅지도 좀 늘어나시고 뒤에 늘어난 그 궁둥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깨워주시고 척추의 굴곡도 조금 돌아오고 말린 어깨도 펴진다 싶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시퀀스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원이입니다. 제가 저번에 인스타 스토리에 전방경사에 관해서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DM을 주셔가지고 제가 5년 동안 헤매다가 찾아가고 있는 운동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저는 전방경사고요. 이걸 언제 알게 됐냐? 19년도에 필라테스 자격증을 땄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했던 운동이 내 전방경사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은 운동법이었구나를 깨닫고 운동법을 싹 바꿨습니다.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작 해보고 저 동작 해보고 이게 아닌가 하면서 더 악화도 돼보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하는 운동 그리고 마사지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어깨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엉덩이 아래 부분 근육 늘어나 있죠. 장요근 부분이 수축돼 있어요. 또 균형을 몸에서 맞추려 하니까 뒤로 빠진 만큼 턱이 일단 무릎이 좀 다시 시큰시큰 아파지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방경사 사람들은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수축되어 있단 말이죠. 허벅지 안쪽이 다리 근육으로 힘을 세우지 말고 힘을 풀고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우리 장요근 가까이도 하나. 여기가 진짜 아프면서 시원하거든요. 하나. 저는 이렇게 3등분을 나눠서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그냥 척추를 느끼면서 저는 플랫백이라고 등이 굴곡이 안 이루어져요. 굴곡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등 근육 이게 되게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힘을넣어도 이렇게 척추뼈에 느끼면서 일단 제가 플랫백이라 했는데 제가 등이 얼마나 플랫백이냐면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기 굴곡이 보이죠? 근데 이건 척추 굴곡이 아니고 등 굴곡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5년 넘게 만들어낸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굴곡 만들어줄 수 있고 등 아랫부분 척추에 하면서 명치 아래 배꼽까지 바람을 빼주면서 척추가 늘어난다 척추뼈를 상상하면서 하면 복근에 힘도 들어가면서 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척추가 살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좀 더 깊이 하고 싶으면 한 손을 넣으면서 반대쪽 좀 더 등을 늘려주고 반대쪽 넣으면서 내쉬는 숨에 반복하면 등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꿈쩍 안 해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몇 개월 뒤에도 약간 달라졌는 걸 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등이 목이 앞으로 향해 있잖아요. 포뮬러로 이렇게 이거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좀 더 스트레칭을 강하게 들어가고 싶다면 손을 이렇게 놓고 걸 어깨를 펼쳐서 여기가 수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슴이. 그러니까 여기를 늘려주는 운동. 그리고는 또 뭘 해야겠어요? 늘려줬으니까 뒤에를 이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등이.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조여주는 운동을 해야겠죠?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거 좋아요.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가슴 근육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재활센터 가도 이 마사지를 꼭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먹 쥐고 가슴 근육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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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기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수축돼 있으니까 늘려주고 여기 다시 조여주고. 그래서 조여주는 운동은 그냥 수건으로 여러분 이거 아시죠? 후.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관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견갑골 자체가 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요거 마사지 해주시고 주먹 쥐고 가슴 끌어내려 이렇게 재활센터 가서 마사지 하면 그냥 이런 거 해주세요. 나 엄청 아프다는 사실. 이 M자로 앉는 게 되게 안 되거든요. 예전엔 더 심했는데 이것도 좀 나아진 건데 아마 무용을 턴아웃을 과하게 한 세월이 길다 보니까 굳은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근데 다 무용하는 친구들이 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친구도 있는데 되게 골관절이 유연한 친구도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타고난 걸 수도 있고 뭐 신체 구조는 우리 다 다르니까. 장요근이 여기 수축되어 있고 뒤에 허벅지 여기 아랫벅지가 뒷벅지가 늘어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늘려줘야겠죠. 늘려주고 여기가 우리 엉덩이 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극이 안 됐던 부분을 살짝 또 감각을 깨워주는 운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무용을 하면 주로 막 턴아웃을 하죠. 이렇게 턴아웃을 해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이제는 정렬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골반 정렬 딱 맞춰서 깊이 내려갈 필요 없이요. 후 늘려주고 후.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당기거든요. 후. 이거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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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을 들어서 옆으로 후. 후. 이렇게. 왼쪽 다리가 있으면 왼쪽 팔은 오른쪽으로 후 스트레칭 하듯이 후. 앞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후. 후. 많이 내려갈 필요 없이요. 중요한 거는 정렬시키면서 후 하면 종아리까지 다 당기거든요. 많이 내려갈 필요 없이 후. 중요한 거 허리 꺾이지 마시기. 이렇게 허리 꺾이면 안 돼요. 배에 살짝 아랫배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후. 아랫배를 배꼽 쪽으로 당겨서 후. 그리고 좀 익숙해지셨으면 옆으로 후. 후. 허리 꺾이지 않게 후. 딱 여기 부분 있죠. 가해와 정강이 이 사이에 근육이 시작되거든요. 여기를 풀어주셔야 돼요. 딱 놓고 핑문으로 해도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조금 풀어주셔야 여기를 풀면 허리가 안 아파요. 한의원 가도 허리 아프다면 여기침을 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와 허리가 뭔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복근 운동을 예전에는 막 했어요. 이렇게 해도 목에만 힘이 들어가고 어깨만 이렇게 됐던 이유가 척추 굴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복근의 힘이 예쁘게 안 잡히고 하여튼 예쁘게 안 잡혔어요. 이대로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또 제가 어떻게 했냐 엉덩이를 쥐어 짰어요. 이렇게 다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써진단 말이죠. 평평한 쟁반을 올린다 생각하고요. 배는 힘을 복근 운동하듯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배 집어넣는 거 있죠. 예뻐 보이려고 배를 이렇게 쏙 집어넣잖아요. 그 상태의 느낌으로 쟁반을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내렸다가 쟁반 올리고 포커스는 그냥 여기 엉덩이 뒷벅지에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아래 근육아 너가 많이 늘어져 있었지? 근데 이제 이렇게 일어나 보렴 이러면서 지금 5개만 해도 자극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냥 20번씩 3번씩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고관절 운동하면 이게 조금 편하게 내려가긴 해요. 이제 이 고관절 제가 앞서 설명드린 운동을 계속 할수록 이 고관절 굉장히 편해지고 이 움직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골반 움직임이.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져 있어서 무릎이 빠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하면서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이 심한 분들이 계실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내려놓고 한 다리씩 해주세요. 이렇게 잡고 후 여기 늘려주는 거예요. 후 이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후 그냥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고 일어나서도 할 수 있고 후 하면서 여기가 허벅지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골반부터 후 다 늘어난단 말이죠. 반대는 여기는 이렇게 후 여기를
이렇게 늘어나죠. 한 다리씩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굳이 과하게 2다리 하면 여기가 많이 타이트해져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거든요. 저도 어쩔 때 하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리씩 해도 충분히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목 운동인데요. 이 발목이 정말 중요해요. 발목부터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비포 애프터 사진 보면 발목 정렬이 되게 좋아진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무 쉬워요. 당기고 요거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직각을 만든 다음에 포인, 플랫, 포인, 플랫. 이 운동만 해도 여기 발목 근육이 또 이제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뚝뚝 소리 나네. 원래 뚝뚝 소리 나서 무시하고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축된 곳을 늘리고 늘어난 곳을 살짝 조여주고 감각을 이렇게 운동으로 찹찹찹 해주고 이 방법으로 저는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썰을 또 하나 풀기로 했잖아요. 건방경사로 인해서 무릎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상태로 동작 같은 거, 무용 동작도 너무 과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릎을 못 구부리는 상태가 됐어요. 쓸개구가 탈구가 된 건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진짜 아프거든요. 내 다리를 이제 못 쓰게 됐구나 막 이런 정도로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막 피 뽑고 뭐 피 뽑아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하고 다시 막 주사로 넣고 막 너무 많이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병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해야 되니까 고2 시즌에는 무조건 회복을 해야지 대학 입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준비 중인 콩쿠르는 나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고2 때 준비하던 게 동아 콩쿠르였거든요. 근데 그 무대가 저의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때는 컴퓨터 앞에서 싸이월드 영상 이런 거를 보는 시절이었는데 한 4시간 이상 그런 무용을 하는 선배? 전 그때도 한예종이 가고 싶었으니까 한예종을 간 사람들, 아니면 한예종에서 동아 콩쿠르 나온 그런 선배들의 영상을 하루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4시간, 5시간을 보고 있고 난 저기에 무조건 나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기회가 고2 때 왔는데 나가지 말라니까 그 진료실에서 제가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울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죄송합니다. 저희 무용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발목 쪽에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재활 선생님이 나를 이걸 고쳐줬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나도 그때 병원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못 고친다는 얘기 듣고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분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 센터에 와봐요. 내가 한번 해줄게요. 라고 말을 해서 우연히 인연이 돼서 가서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셨다고 재원아 너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저도 갔죠.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대가 약해져서 인대가 늘어나서 막 이랬던 게 아니고 그런 정렬이 안 맞기 시작한 상태에서 무용을 과하게 하고 무용 스트레칭과 또 춤을 추다 보면 스탑하고 빠르게 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육 파워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이 안 맞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근육이 한쪽이 많이 당겨지고 한쪽은 늘어나고 이러면서 정렬이 조금씩 틀어지면서 그게 쓸개구 탈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신 게 이제 마사지로 과하게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늘어져 있는 곳은 운동법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운동법이 막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고 발목 플랫 포인 무릎 끌어올려서 플랫 포인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동작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처음에는 초기에는 3번 갔고요. 나중에는 2번씩 갔고 운동도 같이 했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완치가 됐죠. 완치가 돼서 동아 콩쿠르도 나갈 수 있게 됐고 대학 입시까지 했죠. 대학 입시까지 하고는 이제 따로 선생님을 찾아뵌 적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바쁘신 분이고 예약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진짜 빌고 빌어야만 자리를 하나 내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8시에 재활이 센터가 오픈하면 자리가 안 남으니까 너 새벽 6시에 올 수 있니? 새벽 6시에 저 때문에 오픈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재활센터를 소개해달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이 소개를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없다는 점을 죄송합니다. 이제 대학교 때는 정말 아플 때 부탁드려서 갔었던 거 말고는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 미스코리아 준비를 하게 됐잖아요. 사실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미스코리아 준비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 스타일이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믿고 나간다고 하면 뭐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막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연예인 진짜 유명한 연예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는 뭐 그렇게 하면 너는 거기는 안 된다 막 이러실 것 같아서 괜히 이제 기가 죽을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조용히 그 사전심사 당일이죠. 새벽 당일날 그 쓸개구 탈구가 돼가지고 응급실에 제가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쓸개구 탈구가 고등학교 때 있었고 잘 살다가 처음 다시 탈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의 텀? 2-3년의 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쓸개구 탈구인지 이게 뭔지 그냥 모르겠고 너무 아픈 거예요. 제일 아프게 탈구가 됐었거든요. 그 시절에. 그 당시에. 그냥 이불을 덮고 광광 울고 이불을 살짝 내리니까 미코의 전 관계자분들이 저희 침대를 둘러싸서 어떡하니?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룸메들은 어떡해?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응급대원분들이 오셔서 들것에다가 저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응급차 이렇게 탔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알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겁을 먹었죠. 이거 어쩜 좋나. 이러다가 이제 삐요 삐요 하면 응급 환자니까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데 이 아픔 나 고딩 때 느꼈던 아픔인데 딱 싶으면서 야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슬기고 탈구다. 이 재활 선생님한테 가면 된다. 이거 응급실 가면 안 된다. 왜냐면 새벽 3시였고 그 몇 시간 뒤 오전 9시에 심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날이 본선 대회였고 그 사전 심사 때는 15인을 미리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인 안에 들지 않으면 요 본선 당일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인까지는 사전 심사에서 뽑아 넣는 거예요. 무조건 사전 심사를 잘 돼야 진선비가 되든 뭐가 되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간다면 이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엄청 기다리잖아요, 응급실이. 그러니까 이건 사전 심사 못 간다 딱 생각이 들어서 잠시만요 차 좀 세워주세요 이랬어요. 차 좀 세워주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거 왜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해서 제가 그때 사실 응급 대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싣고 가는 경우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근데 가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울면서 진짜 죄송한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아픈지 저 알 것 같다. 이거 응급실 갈 필요 없는 것 같다. 저 재활 선생님한테 가면 된다. 정말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하고 감사하게도 다시 차를 돌려서 저의 숙소 우리 합숙하는 숙소로 다시 데려다 주셨어요. 엄마 이거는 재활 선생님한테 가야 된다. 했던 전화 새벽 3시 반인데 전화를 어떻게 드려요, 그쵸? 근데 어떻게 드렸어요. 엄마가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딱 첫마디로 받으시고 그러셨대요. 이제 재원 어머님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미스콜에 나간다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 미스 경기 진이 되고 나서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본선 합숙에 들어가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합숙 중에 전화 온 걸 알고 선생님이 또 뭔 사고 쳤나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센터를 열 테니까 데리고 와라 해서 새벽 5시 4시 반 5시에 센터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선생님 이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슬기교가 이링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이제 다시 갔죠. 가서 새벽 6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9시에 해야 되니까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메이크업하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메이크업을 바로 했죠.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이제 몸의 정렬에 대한 거에 엄청 저는 관심이 많아졌어요. 몸의 정렬, 뼈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저는 날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뼈대가 바른 위치에 잘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거든요. 뼈대가 바른 위치에 정렬이 바르게 있어야 근육 움직임을 해도 예쁘게 자리가 잡혀요. 진짜거든요. 몇 년 뒤에도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그때는 제가 이제 번 돈으로 굉장히 꽤 많은 돈을 그런 저의 몸 재활하는 데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발레 전공으로 시작해서 발레 동작하면서 가브리엘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엉덩방아를 찍어서 이렇게 꼬리뼈도 많이 안 좋았는데 꼬리뼈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치료받고 이런 하여튼 그렇게 많이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도 조금 이렇게 팔이 시리거나 뼈가 시리다 뭐가 관절이 시리다 이러면 바로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을 해요. 하면 좋아지고 과하게 안 좋아지기 전에 예방. 그래서 전방경사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 동작을 해서 전방경사를 극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도 어렵고요. 이 동작을 하면서 왜냐면 평생 이렇게 전방경사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아니야 여기서 좀 더 버텨 이런 느낌으로 저도 함께 가는 느낌으로 계속 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전문가들한테 우리 다 이렇잖아요. 몸이 좀 뻐근하고 아픈 곳만 계속 아프고 이러면 이제 조금 나의 몸을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도 보고 이러면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내가 편해졌고 사람들이 좋다는 동작을 했는데 나는 무릎이 너무 아프다 나는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 또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차츰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단계를 한번 찾아서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운동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근육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조금 몸을 달래가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정말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